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뒤 이곳에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겠습니다. 위기 돌파, 통합정부 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김종인 전 대표가 잠시 뒤 이곳에 단상에 올라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현장 오마이TV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 민주화, 개헌, 통합정부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을 함께 하겠다라는 요지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이곳 많은 분들께서 와 계십니다. 이 대회의실 이 공간에 자리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서 계신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오늘 던질 메시지에 많은 분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마이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공정한 누구를 시작한 경제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경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70년 동안 누려왔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반 국민이 그냥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 같으면 이 대통령제의 문제가 이쪽에 심각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또 여러 번의 대통령이 한결같이 다 돈의 힘에 의해서 용납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봤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미래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고용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를 더 장화하여 새로운 미래를 주도적으로 존재합시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국회의원 정영길입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정당 추천 없이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제 스스로 무소속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김종인 박사를 소개하라라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김종인 박사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분도 거의 많지 않다는 게 난감한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이 사회의 대표적인 경세가십니다. 경세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죠. 또 다가올 상황을 예측하는 데는 거의 용한 점쟁이 수준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찾는 분이 김종인 박사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분은 이미 40년 전에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도 부러워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대통령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당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1963년에 조부이신 자인 김병도 선생께서
야권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고를 이끄시고 움직이셨던 그분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외신을 통해서 지금 지켜보시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위기의 척도라고 하는 30만 한국 살고 있는 미국인들의 이송 계획이 또다시 점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오늘도 쐈습니다. 그리고 핵 실험을 곧 할 거라는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율 금리 요동치고 있고 가계부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과 한 달 남짓이면 새 정부가 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너무도 절박하기 때문에 김종인 박사께서 나서신 겁니다. 직접 국민 앞에 나서셨고요. 대한민국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들 앞에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김종인 대통령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선을 34일 앞둔 오늘 저는 더 피할 수 없는 사명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겨울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촛불 집회에 참석한 엄마는 무엇을 위해 나온 것입니까? 권력자를 내쫓고 또 다른 권력자를 만들러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오로지 내 아이가 살아갈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권에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은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당 추천 없이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바로 그 통합조정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정파와 인물을 아우르는 최고 조정자라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출마와 선거운동은 통합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5월 9일 당선과 동시에 나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 턱밑에 와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자신이 묻어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처벌받게 하려고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곁에 큰 안보 위기, 경제 위기가 다가와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곧 핵실험도 할 태세입니다. 미국은 추진 항공모함을 우리 주변에 배치하고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제금리와 환율이 요동치고 가계부채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수습할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지난 세월이 모두 적폐라면서 과거를 파헤치자는 후보가 스스로 대세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후보는 어떻게 집권할지도 모르면서 여하튼 혼자서 해보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앞장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방법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개척할 통합정부와 과거 청산에 매달릴 이념 세력 사이의 선택이 국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는 아무나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잠깐 실수로 잘못 읽었다고 하기엔 너무도 심각한 결함입니다. 국정 책임자에게 무능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고통스럽게 지켜본 일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나라를 맡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번 대선에 나선 각 당의 후보들이 서로 힘을 모아 나라를 꾸려가도록 국민들께서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통합정부를 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소임을 위해 마지막 주사로 나선 저에게 힘을 주시면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닌 조종자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량을 모두 모으는 정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정권 인수 준비기간이 없는 다음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진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정부를 만드는 길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탄핵 대선이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인 만큼 그 양상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선거 과정에서 집권과 동시에 즉각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통합정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지만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효과가 검증된 선진 정치입니다. 저는 통합정부의 길을 통해서 나라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를 새롭게 하면서 개혁 중에 개혁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습니다. 3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다음 세대 인물들이 끌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열겠습니다. 5월 9일 이후 새 정부는 이 땅에 전쟁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는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중국을 설득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담보됩니다. 북한에게는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에 보상이 없고 핵실험은 정권의 명을 재촉할 뿐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너뛰어서 미국과 통하는 길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경제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시장에 대한 믿음입니다. 유능한 경제 전문가 정부가 탄생하는 것 자체가 경제 안정입니다. 금리와 환율은 진정 국면을 맞을 것입니다. 신속한 경제 민주화 조치는 재벌 기업들이 더 이상 권력의 특혜를 기대하지 않도록 해서 스스로 자유로워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30년 전 우리는 직선 대통령의 시대를 기쁘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명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친인척이 구속되거나 자신이 구속됐습니다. 나라를 파탄에 빠뜨리거나 심지어 자살하고 탄핵 파면됐습니다. 이건 명백히 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라면 어떻게 6번 연속으로 실패하겠습니까?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은 바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폐 중의 적폐, 제1의 적폐인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도 감옥에 갔습니다. 제도를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벌이 비선 실세를 경우에 돈으로 특혜를 사러 다니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사라져야 언론과 검찰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야 편향보도와 정치수사의 논란이 종식되고 시민의 권리가 살아납니다. 차기 정부는 통합정부의 정신으로 연대하는 정부여서 어떤 개혁 조치도 가능할 국회의석이 모아질 것입니다. 실제 수많은 개혁 입법이 말만 무성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것입니다. 정권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 같은 구호가 난무합니다. 교체는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정의란 단어를 팔고 청산을 외치는 적개심 정치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과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싸움만 크게 벌어지고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우리 미래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미 망해서 과거가 된 정권을 두고 정권을 교체하자는 집단이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과거 집권했던 5년간 국민 사이에 미움을 키운 것 이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적폐청산을 주장하면 국민에게 뭘 해주겠다는 겁니까? 저는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1,000달러에 불과하던 40년 전 국민의 의료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관찰시킨 사람입니다. 미국인 중 3,200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이 살고 지금도 의료보험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근로자 재성조정 저축을 만들었고 KTX와 인천공항, 서울 외곽순환도로 같은 대령 인프라도 도입했습니다. 성과는 역량이 확인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현재뿐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망칩니다. 제가 통합정부의 리더가 돼서 해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넘치고 자영업자는 세금에 쫓기지 않고 직장인은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난 나라, 그런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개헌은 우리나라를 바꾸는 시작이자 결과입니다. 통합정부는 당행면한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대의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활기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6.25 전쟁과 IMF, 이 땅의 백성들에게 피눈물을 안겼던 일들은 어쩌다 벌어진 것입니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라 밖의 사정에는 눈 감고 권력 다툼에 몰두한 결과였고 그 고통은 모두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대선은 34일 남았습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34일 하루하루가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시간이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가는 시간입니다. 누가 어떻게 모여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공감을 표시해 주시는 국민이 많으면 한 달 뒤에 위기를 독파할 통합정부는 탄생합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한번 똘똘 뭉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온 나라에 희망이 샘솟고 경제는 활기를 되찾고 나라는 부강해질 것입니다. 저 김종인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리라고 믿고요. 우선 다음으로는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김종인 대표께 정말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묻고 싶다, 질문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우선 직접 묻고 이박사님의 후보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먼저 김종인 대표께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들어주시죠. 우선 젊은 분들부터 기회를 주고 싶은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 서울대학생 박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대기업의 역할이 많이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을 이끌어갈 우선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기술 수준, 인프라, 교육 수준 등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나 저는 기술 수준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다른 대기업이라들에서는 대기업을 없애고 약간 재벌 혁명, 재벌 개혁 이런 부분 쪽에 약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의 약간 포퓰리즘 공략을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 수준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기다리니까요. 좀 시작해서 물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 결국은 제4차 산업 시대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4차 산업 시대에서의 한국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최근 2000년에서부터 유행되는 것인데,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실제로 교육 부분에서 4차 혁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고 되는 것이 문제라서, 혹시 대기업에 대한 모굴 교육이 됐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같은 것이 대기업에서 이루어져야지 잘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목을 베려고 하는 의사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자기 소위 생산활동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장려되는 것이지 절대로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경제민주화 하는 것 같으면은 경제민주화가 기업에 목을 베는 것이 착각으로 쓰는 모양인데, 경제민주화는 결코 기업에 목을 베려고 하는 조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공정한 경제체제를 만들고 모두가 다 포용적인 성장에 포함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 젊은 사람 한 분 또, 예, 젊은이들의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예, 손 드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대신 좀 질문을요. 네. 질문을 해주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 경영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승윤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기사에서 건강보험과 그리고 3대 사회보험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궁금해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이 오바마 케어라는 걸 2014년에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 김정희 케어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김정희 케어는 26년이나 빨리 시작을 해서 올해가 40주년을 맞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국가적으로 엄청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번 기사에서 제가 접하기를 사회보험 중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 내년에는 적자로, 그리고 2023년에는 모든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입안자로서 또한 그리고 경제학 석학으로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지금 이 건강보험제도가 실시한 지가 40년이 됐고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건강보험이 유지가 되고 있고 재정 조달에도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고 최근에는 상당한 흑자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모두 오래되고 이러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점들은 그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에 함께 건강보험 제도도 다시 한번 수정을 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라고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결국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끼리 공동의 이용을 분담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변화와 인구의 변화, 여러 가지 의료의 변화 이런 등등에 맞춰서 건강보험에 대한 제도적인 한번 개혁 작업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신 분 살려주십시오. 보신 질문은 좀 나중에 좀 부탁해요. 지금 예. 좀 저쪽도 좀 해야 되니까 저기 카메라 옆에 서 계신 분.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저기 카메라 옆에 서 계신 분. 예, 순서대로 하세요. 예. 아마 대통령 선거 후보가 현장에서 아무런 각본 없이 오신 분들 질문을 받는 게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가능한 한 짧게 해주시고요. 답변은 짧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알아들으신 분이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예, 천지보 황시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자 일반 사람한테 네네네 죄송합니다. 지금 기자 질문을 받는 마이크 가져가요. 예. 네. 정말로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고향이 시작인 인생이었어요.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찬혜주입니다. 김정인 대표께서 지금 갈수록 갈등이 고조되는 이 한반도의 정세를 차근차근 정리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통일은 경제인데 통일에 대한 경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통일의 가장 큰 적점이 대한민국 경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해서 많은 재화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것이 통일의 가장 척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기일필한 한국 경제를 얼마나 빨리 정상화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사회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것이 우리가 통일에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질문 있습니다. 여기 일로 한번 가요. 네, 여기 아까 약속드린 분저 예. 마이크를 신속하게 좀 몇 개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보내요. 예, 저 김정인 약속을 통합정부 대통령을 앞두시는 분이 오늘 출마 선언을 대단히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시민단체 할민단 대표입니다. 할민 정책 하나만 간략하게 똑똑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난한 이가 더럽고 고통받는 이가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할민 정책, 경제 정책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8년도에 김정인 진행해 후보를 주십시오. 네. 하나부에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낙선하셨지만 그 이후에 4번, 5번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녹록지 않은 여야 각 당 후보들을 이기시는 선거 전략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야겠다. 네, 질문 부탁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700만 소상공인, 발급과정 포함해서 2천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슈화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이나 거버넌스나 모든 것들이 김정인 박사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시는 경제민주화의 근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700만 소상공인, 2천만 소상공인을 위한 근원적인 대한민국의 풀뿌리 근원적인 해결책 우리가 얼마만큼 단결을 해야지만이 정부에서 가가지고 소상공인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강조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을 갖다가 대기업으로다가 경제정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라고 우리 간의 경제 세력으로 변모를 했고 그 경제 세력의 힘에 의해서 역대 대통령이 다 농단을 당하면서 결국은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로만 갔는데 이제는 지난 21세기 이래로는 그와 같은 정책을 갖다가지고는 국가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요번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정부는 반드시 경제정책의 운영 틀을 바꿔서 지금까지 혜택을 주는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살 수 있게 내버려두고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들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 지속해 나가는 것이면 그 사람들의 경제 기반이 보다 탄탄해지고 아울러서 대한민국 경제가 보다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질문 하나. 다음 질문 저쪽에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저는 김종인 대통령 후보 당선되는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2기 돌파 통합정부 대통령 김종인이라는 타이틀다 프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합정부 대통령의 정의, 개념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부합되는 내용이 있으면 대통령으로 틀림없이 당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정부 대통령 정의, 개념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바른정치미래연합 상임대표 이준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통합정부를 왜 주장하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현재 국회 모습을 보면 180석 이상의 의석을 합한 정부가 안 될 것 같으면 아무 법안도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대통령 탄핵이외에 지금까지 쌓여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정치 혁신을 해야 되고 경제도 역시 혁신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만 어떠한 후보도 그와 같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정부만이 우리 한국이 좀 위기에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정부론을 내세우고 그래 통합대통령을 제기합니다. 박수! 그리고 사실 여기에 오신 여러 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언론인 질문을 받지 않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언론인들을 대표해서 한 2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들 질문 받겠습니다. 사회자! 여기 잠깐만. 아니 진행에 협조해서 5분이 아니라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1분. 자, 기자 중에서 질문할 사람 한 분. 저기 아까 맨 처음에 부른. 네. 기자들이 얼마나 질문을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천재로 황시영 기자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유수위가 없는 정권이 될 건데 혹시 섀도우 캐비닛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섀도우 캐비닛. 예비내각. 준비내각을 얘기합니다. 준비내각. 알아요. 근데 이 통합정부를 시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 정파로서 구성된 내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이 조율이 잘 되면 정부 출범과 함께 바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건데
아직은 그러한 것을 논의하기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섀도우 카비넷에 대한 답변은 그러기보다 불안. 여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 언론인 한 사람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저쪽. 연합 서해 기자님과 대표께서 통합정부를 강조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당들에 대해서 주장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누가 통합정부를 할 수 있을지 예상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홍준표 실장이나 정부찬 전 총리와도 접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과는 통합정부 구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게이 통합정부를 갖다가 얘기를 한 적에 의석의 기준을 180석 이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략 어떠한 정파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더라고요. 자, 좀 진행이 협조해줬다. 이렇게 궁금한 걸 모두 묻기로 하려면 1시간, 2시간을 해도 모자라거든요. 진행에 협조를 해주세요. 공무하고 많고요. 끝난 다음에 기회를 움직이면서 기회를 가질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자, 여러분 요청하는 질문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세요. 자, 이걸로 김정은에게 묻고 답하다 순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김종인 후보께서 국민을 상대로 간략한 메시지를 하는 걸로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는 국민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가는 길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종과 같은 사고방식에서 다음 지도자를 뽑을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냉정히 판단하시고 우리가 절망의 길로 갈 것이냐 희망의 길로 갈 것이냐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갖다가 국민께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질문할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질문 못하신 분들 하시더라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서 제19대 대통령 후보 김종인 후보 출마 선언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빈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귀한 분들 와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 못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작해서 김종인 후보와 함께 회의하고 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떤 후보를 제일 먼저 만나실 예정이신가요? 어떤 후보를 제일 먼저 만나실 예정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될까요? 아니면 내가 뭐 특별히 내가 뭐 어느 후보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통합정부를 위해서 많은 분들과 접촉하실 것으로 좀 보여가지고요. 통합정부를 위해서 결국 네. 가서 모두가 다 통합정부를 안 하면 안 될 텐데?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자는 뭐 이게 너무 반문연대다, 통합정부가 아니라 반문연대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치사하게 누가 반문연대를 만들겠어? 뭐 그렇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누가 반문연대를 만들어? 야, 대통령은 김종인! 좀 대단. 뭐 안철수 후보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나는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 네. 근데 언젠가 나는 킹메이커로서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누구 뭐 페이스메이커를 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뒤에 좀 빠져주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위험합니다 앞에. 자, 지금 자 앞에 잘 봐주세요. 김종인 후보, 이제 대선 후보가 됐죠. 김종인 후보가 출마 선언을 마치고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자, 네, 저희가 지금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지금 출마 선언을 마치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좀 옆에서 몇 마디 물어봤습니다. 어떤 주자를 먼저 만날 것이냐, 통합정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이냐라는 질문에 통합정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라면서 자연스럽게 후보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뜻을 내비쳤고요. 그리고 이 통합정부가 사실은 반문연대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종인 전 대표는 이 문재인 후보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반문연대를 하겠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의 킹메이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에 대한 질문에 제가 좀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킹메이커 하지 않으려고 이게 나왔지 않냐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자, 김종인 전 대표 오늘 경제민주화 그리고 개혁, 통합정부를 내세우면서 직접 대선 주자로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완주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구와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쨌든 통합정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과 함께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도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 물론 안철수 전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문구도 있었지만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5명의 후보 이외에 또 1명의 후보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이 대선 주자들의 이 보폭이 그리고 행보가 이어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이 전 대표 양강 구도, 거기다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그리고 김종인 후보, 물론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제일 먼저 출마 선언했죠. 이렇게 다양한 후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레이스를 펼칠 텐데 김종인 전 대표가 통합정부라는 그 자신의 그 주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TV 2017 대선 오장박이 간다. 오늘 대선 현장은 김종인 전 대표의 출마 선언 현장을 보여드렸고요. 오후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중앙당 선대위 발족을 하고 그리고 안보 분야의 정책을 공약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도 오마이TV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대선 현장 오마이TV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 어제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했죠. 안철수 후보의 기자 간담회 현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일정이 없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일정이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또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확인되는 대로 그 현장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마이TV 대선 현장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잠시 VCR로 넘겼다가 안철수 후보의 오늘 오전 현장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마이TV 채널 고정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오마이TV 박정호입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